조지아 출신 부유한 엄마가 밤에서 남자친구와 남편 살해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발목 모니터가 자신의 스타일을 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린지 시보는 나소에서 수년째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부착된 위성항법 장치 때문에 새 경력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투쟁 소식을 전하는 사이드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린지 시보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린지 시보는 조지아 출신의 전 미인대회 우승자로 남편 로버트와의 험악한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바함에서 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법적 혹은 형사적으로 공형에 처하게 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시버가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을 살해하려고 두 남성과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로 이 사건을 계속 보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사건이 재판에 가까워지면서 미국 남부와 그 섬나라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하마 당국은 시버가 그녀의 바텐더 남자친구 테런스 베델과 함께 로버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이자 어쩌면 친구인 패런 뉴볼드 주니어의 도움을 받아서요. 곧 그녀와 공모자들의 혐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린지 시버가 바마 법원에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그녀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그녀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걸까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형사 변호사 매그 스트링너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매그, 다시 사이드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버는 예심 단계 동안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그녀의 사건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최신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재판은 내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WDHN 뉴스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 건가요? 이 사건의 국제적 측면이 상황을 어떻게 더 복잡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2026년은 2023년에 제기된 혐의로부터 꽤 먼 미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매우 느려요. 제 경우에는 혐의가 제기된 게 최소 3년에서 5년 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사건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하마 법원 시스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느리고 더디게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2023년 7월 사건 후 2026년 3월에 재판이 잡힌 것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연기되면 그때부터 걱정해야겠죠. 그들에게는 사건이 있나요? 강한가요? 무슨 일이죠? 실제 증거가 무엇인지 이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흔치 않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측면이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까요? 어떤 면에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녀가 출국하도록 허락한 것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허락되지 않고 특히 연방 사건이면 여행 허가가 필요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끔 판사가 예심 보석이나 감독회 그런 일을 처리하러 가는 걸 허락하기도 해요. 유죄 판결 후 보석이나 유사 방식으로 형 집행 중인 경우에도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의 혐의가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녀는 운이 좋아요. 그들이 사건을 보고 강점도 고려한 것 같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조와 그녀를 풀어주자고 했고 그녀가 도망치지 않게 24시간 감시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재판 전 석방 조건으로 몇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하마 판사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했어요. 그중 하나는 그녀가 엘라베마 주 에비빌 외딴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집은 주 남부에 있고 조지아 주 경계와도 가깝습니다. 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만나러 조지아에 갈 수 있었지만 미리 법원에 알려야 했어요. 로버트 근처엔 못 갔죠.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으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몇 가지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녀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발목에 채워진 위성 항법 장치 모니터를 없애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시버의 변호인들은 나소 법원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모니터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의 발목에 고통스러운 멍과 상처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수면을 방해하고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새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청원서에는 그녀가 모니터를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해변에 가는 것과 같은 가족 활동을 놓치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그, 여기 더 많은 내용과 논쟁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시작하죠. 물론 이건 패션이 아니에요. 아이템이죠. 아니요. 저는 확실히 방해가 되는 일이죠. 이건 심각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주고 멍이 들게 하며 그녀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이미 고개를 젓고 있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 애플 매장에서 아이들과 있는 남자가 발목 전자발찌를 찬 걸 봤어요. 저는 피식 웃었지만 저 사람은 범죄자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 직업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법원이 그녀와 그녀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녀는 발목 전자장치를 차고 있어요. 우리는 위성 항법장치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녀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도 볼 수 있어요. 이 지정시트는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성의 활동을 아주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그녀에게 채우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녀가 작년에 있었던 문제만 없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요. 그녀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진행해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특별히 신경 써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잠시 후에 굿모닝 아메리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그게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게 이렇기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확신하지 않는 거군요. 아니면 창피하다거나 문제가 있나요? 그럼 이건요? 그래서 청원서는 그녀가 예전에 로버트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조지아주 토마스빌로 다시 이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침실의 수백만 달러 대저택도요. 그녀는 그곳에서 여러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델 1, 인플루언서 활동, 어쩌면 패션 부티크에서의 일 등입니다. 문제는 발목 모니터가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그녀는 토마스빌로 이사하면 엘라뱀에서 장거리 운전 없이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청원서에서 주장합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법적 비용으로 사용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매그는 어떤 주장에도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판사라면 그 점에 대해 실질적인 주장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녀가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새 휴대폰들은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발목 모니터에 손가락을 대기만 해도 뿅 하고 사라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멍청한 거예요. 뭐 오디오나 비디오에 나오면 우리가 편집할 수 있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제 만약 그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델타 항공사에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델타 항공사에서 편지를 받아서 제가 그녀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사에게 공식적인 일자리 제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벌어야 살 돈이며 토마스빌에 살아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그 점에 영향을 받으실 것 같고 그녀가 자녀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판사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결국 형사사건이라도 저희는 아이들을 신경 써야 하고 그 점은 모든 사건에 항상 영향을 줍니다. 판사님도 신경 쓰세요. 그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바하마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형사 기소를 당했거나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꼭 돈을 벌 능력이나 생계를 잃으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볼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건 몰랐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사례들을 경험했는데 판사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당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판사님도 그 점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걸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청문회가 나소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12월 8일 15의 주장을 듣게 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15는 실제 청문회에 참석을 위해 섬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로버트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곳이 어떤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런 청문회에서 기대할 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아마도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아직도 두렵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물론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우리는 그녀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내길 원해요. 그녀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녀에게는 체계가 필요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로버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녀가 2~3시간 떨어져 있길 원해요. 체계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녀는 가족과 지지도 받고 있어요. 제 아이들은 토마스빌에서 체계에 만족해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 계속 공부해야 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로버트가 주장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와는 상관없이요. 그 사람은 아마 발목 모니터를 계속 착용하길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비꼬아서 해요. 하지만 연방 시스템의 보호 관찰관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그냥 톡톡톡 누르기만 하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당신의 의뢰인이 어디 있는지 알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저에겐 충격이지만 이 시스템에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요. 실시간 활동 확인과 의뢰인 위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로버트가 과거 일의 여파로 그게 바뀌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적어도 쉬버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발목 모니터, 수입, 일, 아이들과 관련된 능력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발목 모니터에 접근할 수 있나요? 그들은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 절차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피해자는 그 기간과 무관해요. 저는 제 의뢰인들이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봤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발목 모니터를 차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가택연금 상태라면 즉 허락되지 않는 거니까요. 나 의사에게 가는 등 정해진 이유가 아니면 집을 나갈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집을 나갈 수 있는 허용된 이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의뢰인들이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행동해서 위성 항법 장치 모니터링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요. 주유소 옆에 대마초 가게나 주류 판매점이 있으면 주류 판매점에 못 가고 그냥 지나쳐요. 예를 들어서 맹글 모니터가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제 사무실에 오신다면 저는 30층에 있어요. 발목 모니터링 서비스에 제 사무실에 왔다고 말하면 2층에 있는 식당에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거 흥미롭네요. 그런데 진짜로 다른 빠른 질문 하나요? 그게 알림이 오나요? 누가 24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나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알림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직접 지켜보고 있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정말로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미 이 연방 시스템에서 보호관을 화나게 했다면 그들은 앉아서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앱이라 24시간 보고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들은 그대로 남아 어디 갔는지 다 보여줄 거예요. 또한 시각 자료로 당신이 방문한 곳을 실제 지도처럼 볼 수 있어요. 멋지지만 좀 무서워요. 오웰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저 그들의 기술일 뿐이에요. 네. 저는 연방 시스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에 조지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건 연방 정부에 관한 거예요. 맞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린지 시버가 발목 모니터를 착용한 사진은 공개됐지만 세부 사항은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시버는 이미 바하마 사법 시스템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까지 오게 됐는지 잠깐만 정말 빠르게 되짚어보고 싶어요. 이 모든 일은 2023년 4월 로버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어요. 그는 쉬버의 간통 행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5월에 결혼이 완전히 파탄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시기는 로버트와 별거 중일 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스 위클리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몇 달 뒤 경찰이 가족의 토마스빌 집에 출동했습니다. 로버트와 아들들. 그들은 전용기를 타고 바하마의 고급 베이커스 베이에 이 호화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린지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로버트는 그녀가 섬 남자친구를 만나려는 거라며 거절했고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와 커플 여행을 다니고 남자친구와 놀고 키웨스트에도 갔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당신이 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키웨스트였어요. 저는 올해 새 아들을 바하마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그녀가 계획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아이들 옆에 앉아 바하마행 비행기를 타요. 정말이에요. 애틀랜타, 그녀는 갈 거예요. 다른 곳으로. 저와 아이들은 그녀의 집에 갈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그걸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타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땐 저희가 항상 추천하는 건 서로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단순히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혼을 신청했다면 함께 휴가 갈 필요 없고 지금 상황도 불안정해요. 그리고 바하마 당국에 따르면 바로 이날이 린지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청부 살인 음모를 꾸몄다고 알려진 날입니다. 알겠어요. 베델은 바함에서 바텐더로 일했어요. 당국은 그를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그 커플이 청부 살인 실행자로 뉴브를 영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 시보와 함께 바하마 경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바텐더가 무관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하며 음모를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며 이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시버의 아이폰을 조사해 그녀가 공범 뉴볼드 주니어 쿼트에게 남편 로버트 시버의 사진과 함께 그를 죽여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법원 문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것이 혐의입니다. 또한 시버가 바하마 경찰에게 베델에게 로버트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델도 그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감정을 털어놓은 것뿐이며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로버트에게 해를 끼치고 싶었던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버는 2023년 7월 바함에서 체포돼 수감됐으나 10만 달러 보석금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녀는 당시 섬을 떠날 수 없었고 이후 법원 허가로 미국에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곧 시버는 다시 판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그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 후에 한 말 때문입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매그가 실제로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오직 베델뿐이었다고 했죠. 판사는 그녀의 전국 방송 출연이 사실상 모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셰릴 그랜트 톰슨 판사는 14쪽 명령문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인용문. 피신청인들이 한 행동은 신청인 입장에서는 정의에 대한 모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쉬버는 굿모닝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파란 선드레스를 입고 국제 방송에 등장합니다. 재판에서의 증거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은 바함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바하마 법에 따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 법원은 바하마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 굿모닝 아메리카 방송에서 베델은 아무도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인 공모죄에 대해 확실히 무죄이고 페런도 청부 살인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죄임을 세상에 알릴 때입니다. 그래서 시버는 작년 연휴를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그, 네가 말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 그건 큰 실수였어. 너는 석방될 때 엄격한 지시를 받았잖아. 네가 이 나라로 돌아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건 정말 행운이야. 감시를 받지만 그것도 결국 자유야. 그래서 재판 전 홍보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요청에 나는 하지 말라고 조언할 거야. 인터넷가 무관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직업을 찾아. 왜냐하면 그게 또다시 우연히 재판 전 홍보와 충돌할 수 있으니까. 뭐가 위험한 것으로 해석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나는 다시 바하마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고맙지만 사양할게. 그냥 규칙을 지켜. 그래도 며칠 뒤 열릴 신문에서 추측해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 굿모닝 아메리카 세그먼트도 대화에 포함될 거예요. 네, 400% 확신해요. 이미 석방 조건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만약 석방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신다면 검찰과 판사 모두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거나 기억하게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지금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아니면 지금 잘해주고 싶냐고요? 변호사로서 하는 일 중 하나는 그녀는 그 외엔 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 한 번이 좀 심했을 뿐이고 정말 나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방송에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남성분이 이야기를 했죠. 정말 문제가 많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전에 말했듯이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제 말은 약간은 있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당신의 경험상 청부 살인 혐의 사건들에 대해서요.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기소와 변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휴대폰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송금 내역이 반드시 증거로 사용될 거라고 확신해요.
또는 송금된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대화 내용이 전부가 될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전화 통화라든지, 하지만 디지털로요. 컴퓨터로도 왓츠앱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바텐더의 휴대폰에서 보물창고 같은 걸 발견했어요. 단순히 몇 개의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개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우연히 발견했을 때 긴 대화를 보고 와, 이게 뭐지? 라며 놀랐어요. 그리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 샤이버의 휴대폰도 살펴봤어요. 그녀는 응, 내가 했어 라고 말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만약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잡는다면 그 의도를 증명하는 게 어려워지나요? 예를 들어 돈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의심받던 청부살인범이 그 집에 가려다 문 앞에서 경찰에게 체포되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행동이 있었잖아요. 만약 아직 초기 단계라면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건의 모든 세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대화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대화가 비록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도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일에 대해 문자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저는 뭔가 돈이 오갔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아니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명백한 행위라는 단어처럼요. 뭔가 어떤 조치가 취해졌던 거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남편의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이에요. 그는 오전 10시에 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는 오전 10시에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건 다음 주 화요일에 그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이 행동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우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 행동은 변호사와 법적 문제로 논의 중입니다. 그래, 너도 거기에 있었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 좀 물어볼게. 로버트 말이야? 그래, 로버트. 애틀랜타 펠컨스의 전직 선수였다가 지금은 보험 임원이 된 사람이야. 그는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바나 크리스틀리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화제가 됐고 두 사람은 1년 넘게 만난 걸로 알아. 결국 모든 게 무너졌어. 또한 그녀의 팟캐스트 얼락에서 유잇 매거진은 크리스틀리가 슈버가 자신의 관계를 망쳤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인용. 그녀가 한번 법원에 내가 아이들 가까이 못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어. 나는 그녀가 자신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혼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그건 로버트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어. 나도 알아. 그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지. 그래서 결국 그녀는 원하는 걸 얻었어. 그냥 그거야. 넌 또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쳤어. 매그, 그거 흥미로운데 슈버는 밤에서만 기소됐잖아. 그녀는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녀가 미국에서 민사나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을까? 언젠가는? 이전 사례들만 봐도 저는 단지 추측할 뿐이지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혼은 거의 항상 형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보호명령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민사 세계에서 명령을 잘 따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양육권 합의를 지켜야 하고 예를 들면 금요일 밤 9시까지 같은 시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녀가 위자료를 못 받으면 그걸로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기도 하죠. 누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얽힐 수 있어요. 보호명령은 매우 혼란스럽고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근처에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그 사람 근처에 간 것이 드러나면 그게 중범죄인 가중 스토킹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석도 받을 수 없게 돼요. 여기 조지아에서는 상황이 금방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혼이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고 양육권 분쟁도 아마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아직 사건 기록을 안 봤는데 말씀 듣고 바로 확인하러 가고 싶어졌어요. 그 사건 기록입니다. 뭔가 대단한 소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격렬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청부 살인이나 음모를 이야기할 때 관계와 이혼 과정, 불륜 의혹 등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소문이나 선정적 포장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이 사건의 구조와 관련이 있고 의도와도 연결되며 그런 측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만약 이 일이 3월에 일어난다면 철저한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할 것입니다. 저희는 사이드바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매그 스트링러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구독해 주세요. X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저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